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네,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민주당 당내 갈등 리포트 봤는데 글쎄요, 수습 분위기가 아닌가 봐요. 네, 요즘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 공교롭다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진행된 중진 의원과 호남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신임 여론조사, 공교롭게 친명 원외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선출직 공직자 총선 예비후보 공개지지 금지 공문 역시 공교롭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개지지 선언 바로 다음 날 내려보내졌고요. 예. 탈당 이력자 16명에 대한 경선 페널티 예외 결정 역시 공교롭게 혜택을 본 다수가 친명 인사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교롭다라고 보진 않겠죠. 네, 의원들 반응만 봐도 친명계인지 비명계인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례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대한 의원들 반응 쭉 들어보면요.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반면 발끈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런 갈등을 안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 건 역시 이런 당내 갈등 상황을 반영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런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네, 친명, 친문 갈등의 상징처럼 떠오른 인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예. 여의도에선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임 전 실장을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더라 이런 썰도 돌더라고요. 예. 두 사람 간의 대화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친문, 친명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 총선에 직접 나설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진 않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공정한 경선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총선도 관리해야 되고 본인 선거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을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미 주소도 옮겼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합리화하면서 내세운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재명 앞에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거거든요. 유 전 본부장의 파급력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네, 아무리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원희룡, 유동규 이런 식의 삼각구도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지역구 말고도 선거 전체를 살펴야 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일각에선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여전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출마냐 비례냐 이 대표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네, 이 대표 측 얘기 들어보면 인천 계양을로 나갈 가능성 여전히 큽니다. 예. 비례대표로 가면 원 전 장관과 유 전 본부장을 피해 도망간다는 얘기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가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경북 안동 출신 이 대표가 영남권 비례대표로 나선다는 시나리오 꾸준히 거론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 역시 이 대표 손에 달렸습니다. 민주당이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는 물론 전당원 투표를 할지까지를 모두 이 대표에게 맡기기로 했거든요. 설 전에는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면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